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우리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고객과의 계약을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식별하고, 2단계에서는 그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3단계에서는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4단계에서는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 5단계에서는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익을 인식하기 전 상식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회계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5단계도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미래의 과거의 매출을 통해서 미래의 매출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가 수익을 인식에 대해서는 뭐 결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회계 어떤 그런 방법들을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수익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회계 처리 이란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좀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오늘은 그 수익의 인식에 대해서 5단계, 단계 5번, 다섯 번째 단계인 수익의 인식, 즉 수행 의무의 이행 시기 판단 및 수익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이제 고객이 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를 할 때 이전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전. 예, 이전.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고객에게 이 재화나 용역이 기업으로부터 고객으로 이전이 됐다. 그리고 그때 뭐냐면 통제할 때 그 시점에 기업은 수익을 인식을 해요. 수익을 인식을 한, 통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용역이다, 어떤 용역이다 그러면은 어떤 건설 용역이다, 아니면 뭐 청소 용역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시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재화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고객이 통제했다는 것은 뭐냐면, 너 이 재화를 통해서 너 수익 사업 하지 마. 이렇게 뭐 이렇게 효익을, 재화로부터 얻는 효익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 재화를 통해서 네가 지금 뭐 해도 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라는 거죠. 통제. 그래서 자, 재화와 용역에 대한 통제가 어떤 기간에 걸쳐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간에 걸쳐 이전이 되면, 통제가 이루어지면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기업은 이행을 하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뭐냐면 진행 기준이라고 해서, 진행 기준. 어떤 기간에 따라서 진행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 그리고 한 시점에서 이제 이전을 한다. 통제가 된다. 그러면 한 시점에 수행 의무를 이행해요. 이 한 시점에서 그래서 수익을 인식을 해요. 이거를 뭐냐면 과거에는 인도 기준이라고 했어요. 인도 기준.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기업에서 고객한테 재화를 인도, 인도하면 매출을 인식한다. 이 진행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내가 수행 의무를 그 이행한 만큼 그만큼 수익을 인식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의무를 이행한 만큼 수익을 인식하겠다. 나눠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자, 기간에 걸쳐 통제를 이전한다. 이 말은 뭐라고 했죠?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되죠. 이걸 진행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 진행 기준을 하는 그 조건들은 뭐냐면, 1115의 기준서 1115호. 왜냐하면 제가 이 문단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석사항을 읽다 보면, 공시사항의 주석사항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문단 35. 그래서 이 용어들을 그대로 써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석사항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낯설지 않고 좀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 이 문단 35에 1115 기준서 1115 문단 35에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충족이 되든지 또는 or 이거에 충족이 되든지 또는 이거에 충족이 되든지. 자, 이 문단을 읽어보면 좀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문단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러면 진행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업이 뭐 청소 용역이나 케이블 TV 용역 같은 경우 뭐냐면 우리가 뭐 기업이 청소 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 용역이 뭐 이렇게 1층 있고 2층 있고 할 거 아니에요. 1층 청소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청소가 되면은 기업이 청소를 하는 대로 고객이 뭐예요? 효익을 얻죠? 효익을 동시에 얻어요. 통제하면서 이 청소 용역이 된 만큼은 뭐예요? 고객이 효익을 얻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1층 청소하고 2층 청소하고 그러면 기간에 걸쳐 한다. 그러면 이 기간에 걸쳐 뭐야 청소할 때마다 뭐야 의무를 제공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이거 뭐 수익을 뭐야 진행 기준에 따라 기업은 수익을 인식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고객이 그만큼 효익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케이블 TV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기업에서는 이제 진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왜 그러냐면 효익을 동시에 얻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수행 그냥 그 기간에 걸쳐서 하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제 고객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해요. 자, 토지는 누구 거예요? 고객 거예요, 고객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고객이 직접. 그러면 건설회사에게 도급 계약을 해요, 도급 계약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물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만들잖아요. 지금 이만큼 만들었어요. 더 쌓아야 되는데 이만큼을 완성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만드는 즉시 고객이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고객 거니까 기업이 뭐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야 그 고객의 자산 가치도 높아지지 않아요. 이만큼 만들어지고 이만큼 더 만들어지면 이만큼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객이 통제할 수 있고 고객이 통제한다는 거 뭐야? 지시한다는 거. 너 건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 줘 해가지고 좀 더 수정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지시. 이렇게 해서 지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통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기업의 수행 의무는 기간에 걸쳐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회사가 뭐 이제 총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뭐 10억에 맺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총 그 건물 들어가는 원가가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근데 올해 보니까 2억 들어갔다. 그러면 8억 중에 2억만큼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올해. 이런 식으로 진행 기준.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이렇게 가고 계속 그 원가 투입 비율대로 이제 인식한다. 이게 보통 투입법이라고 하거든요. 원가 투입법. 진행 기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행 기준에는 만드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쓰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에도 진행 기준 인식한다. 또는 이게 또는이라는 것은 이 셋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지금 주석상에.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좀 빨간 글씨로 쓴 거예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게 있다. 이런 경우에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즉 진행 기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특별 주문 제작을 해요. 특별 주문 제작을 하면 어떤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치 기계 장비 아니면 설비 같은 경우 특별 주문 제작을 하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특별 주문 제작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한테는
이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 어떤 A 기업에서 주문을 해서 만들었어요. 특별 주문 제작을. 그러면 우리 기업은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A 기업에만 좀 그 해당되는 기업이야. 이거 기계 장비 설비이기 때문에 A 기업에 맞게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대체 용도가 별로 없어요. 대체 용도가 없고 그리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안 가져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가져가?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가격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내놔. 이렇게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지급 청구권이 있으면 기간에 걸쳐 우리가 지금 이 작업하는 그 기간에 걸쳐 우리가 원가가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특별 주문 제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막 줬어요. 근데 안 가져간대. 돈 내놔 했는데도 안 줘요. 돈 내놔 하는 돈 내놔 할 수 있는 그 지급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때 수익 인식하면 안 되겠죠.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만큼 또 손실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냐면 완성해서 인도할 때 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한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매출채권 청구를 하고 이때 청구를 하고 돈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매출채권이 되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제 계속 돈을 안 주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제 계속 뭐 매출채권이 남아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한 시점에서 통제를 이전한다는 것은 인도기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한 시점에 수행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문단 35에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서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기준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시점에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보통 기업이 자산에 대해 지급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A 기업이 있어요. B 자, 자 인도를 해요. 인도 아까 물건을 만들어서 딱 인도를 하잖아. 한 시점에서 인도 이게 한 시점이에요. 그럼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 기간 만드는 기간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데 수익을 인식하면 인도를 하면은 뭐냐면 A라는 기업은 뭐냐면 B라는 기업한테 너 돈 내놔. 재화와 용역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럼 돈 내놔. 이렇게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한테 뭐예요? 이미 재화 용역이 넘어갔죠. 이전됐잖아요. 이 통제가 고객한테 갔어요. 그럼 이전됐다는 건 뭐예요? 법적인 소유권이 있어요. 법적인 소유권이 있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물리적으로 이제 점유를 해요. 점유를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위험과 보상이 뭐 물건을 딱 받았어요. 근데 물건이 뭐 손상이 됐어요. 이러한 어떤 위험 이러한 부분들은 고객에게 있는 거죠. 자, 고객이 자산을 인수했어요. 이러한 부분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기존에 저번에 우리가 했던 그 업체들 중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엠플러스라는 업체예요. 엠플러스는 뭐예요? 2차 전지 조립 공장 장비를 제조하는 거예요. 장비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데 아까 그 뭐예요? 고객이 주문한 특수기계. 자, 주문해서 뭐예요? 특별 제작하는 거잖아요. 주문해서 특별 제작. 자, 주문해서 특별 제작하는 게 뭐라고 여기 있죠? 특별 주문 제작은 뭐예요? 대체 용도가 없고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반드시 있어야 진행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뭐예요, 여기는? 자, 대체 용도는 없어요. 없는데 뭐냐면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급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지급 청구권 대체 용도가 없고 우리 회사에 뭐 특별 주문 제작이기 대체 용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요건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뭐 어떤 기준이 정도에 우리가 그 특별 주문 제작 그 만드는 기간 동안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지급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뭐예요? 대체 용도는 없지만 지급 청구권이 없어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행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일정 시점 뭐냐면 이 만드는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서 즉 고객한테 판매할 때 인도할 때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회사는 좀 리스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이거 안 가져가 할 때 지급 청구권이 좀 없다고 판단이 물론 안 주겠지만 안 주면 대체 용도가 없으니까 이거 뭐 쓰레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이거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서한 한번 볼게요. 서한. 분양 수익의 한 시점에서 수익이식. 자, 분양 수익. 자, 생각을 해보셔요. 분양 수익. 예. 여기 보면 분양 수익이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요. 분양 수익. 자, 뭐냐면 분양 수익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도급에서 분양 이제 우리는 도급이 있잖아요. 아파트 만들 때 도급이 있어요. 도급은 뭐냐면 시행사라는 게 있어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냐면 또 여기 또 여러 가지 또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행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사고 자금을 조달해요. PF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뭐냐면 이제 시행사는 건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PF를 자금 조달해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공사한테 계약을 해요. 도급 계약을 하면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시공사가 건설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죠. 건설 용역을 제공해서 이제 다 만들어지면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는 이 도급 계약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시행사로부터 그 건설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지급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순간 제공하는 도중 뭐냐면 시행사 즉 고객은 어떻게 이해할 때는 얘가 고객이 되는 거죠. 시행사는 어때요? 자산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통제도 하고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시행사는 이 부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 서한이 도급 계약을 맺었다, 도급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진행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뭐 조경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도급 공사를 하면은 진행 기준, 폐수 처리장 도급 공사를 하면 진행 기준으로 가요. 그런데 만약 자체 분양을 한다, 자체 분양을 해요. 자체 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없겠죠. 시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서한이 뭐예요? PF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고 땅도 사요. 땅도 사서 실제로 만들어요.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제 분양까지 다 하는 거죠. 어때? 분양이 안 되면 리스크가 있겠죠. PF 대출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자, 이 아파트를 서한이라는 회사가 어때요? 뭐 사원 아파트로 뭐 대체 용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대체 용도가 없어요. 용도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봐야 돼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급 청구권이 있다. 이거 요건에도 맞고 이거 되다. 그러면 진행 기준인데 지급 청구권이 없다면 인도 기준이에요. 다 만들어서 이때 만드는 도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다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다는 것은 뭐예요? 고객이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 청산일 때 잔금을 청산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잔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 인도 즉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양 수익의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이 일시의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지급 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급 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이제 이 부분이 충족하지 못한대요. 서한 같은 경우는. 자, 지급 청구권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저번에 우리가 어떤 회사는 자체 분양이지만 그 진행 기준으로 했어요. 진행 기준으로. 이것은 뭐냐면 대체 용도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급 청구권
있기 때문에 진행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 회사 거는 좀 못했는데 지급 청구권이 있고 대체 용도가 없으면 진행 기준으로 해요. 진행 기준으로 했는데 자체 분양을 하는데 자 어떨 때 지급 청구권이 없고 어떨 때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저번에도 한번 그 회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만약 계약금 있고 계약만 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른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분양 계약을 할 때 계약금만 지급했다. 어때요? 고객이 나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이 분양 계약 해제할래. 할 수 있잖아요.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만 날리면 되잖아요. 계약금만 날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급 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객이 계약금만 해서 기업이 너 해제 못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고 자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계약금에다가 중도금, 잔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고객이. 그러면 뭐냐면 고객이 나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이 계약 해제할래 이걸 못해요. 중도금을 지불했으면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해요. 계약의 해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하고 보통 일반 아파트 서로 매매할 때는 보통 계약금하고 잔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만약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중도금까지 미리 막 공탁을 걸어놓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중도금 날짜도 안 되는데 중도금을 공탁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또 매도자는 이제 그러한 또 그 뭐 특약 사항에 이제 그러한 걸 못하게 또 특약도 막 달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면 계약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 물건을 잡고 싶다. 그러면 막 중도금을 미리 막 지급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도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 청구권이 있냐 없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이제 노건 C&I 볼게요. 수행 의무 식별 보면 노건 C&I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수행 의무 식별 보면 한 시점에서 수행 의무 이행하는 수행 의무 즉 재화의 판매 같은 경우는 한 시점에서 즉 인도할 때 A가 회사가 노건 C&I가 고객한테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하는 이 시점. 그래서 이제 고객이 통제하는 시점에서 한 시점에 통제를 이전하는 그 시점에 이행된다는 거예요. 딱 읽어보면 이제 아시겠죠?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였습니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기업이 지급 청구권이 있고 고객에게 법적 소유권이 있고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이 회사는 공시에 다 써놨어요 지금. 이 부분을 그냥 공시에 싹 써놨어요 지금. 그리고 기간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재화도 판매하지만 또 이제 어떤 건설 용역도 있어요. 건설 용역이 있는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조경식재 및 시설물을 건설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하나, 그러니까 1번이다 하나만, or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뭐예요? 기간에 걸쳐 이전함으로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거. 이건 뭐예요? 진행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세 가지 요건 중 이거예요.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이거 왜냐면 조경은 어때요? 어떤 노건 C&I가 고객한테 조경 용역을 제공해요. 그러면 고객의 땅 위에 어떤 나무를 심겠죠.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간에 걸쳐 심어요. 자, 이번 달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심어야 돼. 여기까지 심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만큼 심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고객은 이 조경 때문에 어때요? 자산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이제 그 자산 가치를 높이잖아요. 고객이 통제해요. 그리고 이 조경은 이제 고객이 땅 위에 있는 거고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돼서 뭐예요? 진행 기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테이크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테이크웨어는
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 용역이에요. 무선 시스템 통신 개발 용역. 그래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데 분석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돼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뭐예요? 진행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수익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시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